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현금 청산 대상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혹시 나중에 자기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양 신청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다음 일단 현금 청산을 받기로 결정을 했지만 혹시나 나중에 조합에서 엄청난 금액의 정비사업비를 부과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건데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자가 되기로 했다면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내가 받을 보상금 액수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겠지만, 보상금에 대한 감정평가는 잘 받았더라도 거기서 공제된 금액이 생긴다면 내가 실제로 받는 보상금 액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 중에서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현금 청산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동안 사용된 사업비는 공제하고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사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청산 기준일까지 발생된 사업비 등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규정인데요. 실제로 조합은 이러한 정관 규정을 근거로 현금 청산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에서 사업비의 공제를 주장하거나 사후에 사업비를 청구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공제된다면 현금 청산자는 보상금 중 상당한 금액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현금 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일단 대법원은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건에서 조합원이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청산 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현금 청산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재건축은 민간 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현금 청산 대상자는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혹시 재건축 사업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건축 사업에서도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합 정관, 조합원 총회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 약정 등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기로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청산 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미리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 결의 등의 방법으로 관련 사항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에서 정관으로 이런 내용을 미리 정해놓은 경우에는 조합이 사업비를 부담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대법원은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정관으로 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단순히 현금 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 청산금에서 사업 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으로는 조합 관계에서 탈퇴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대법원은 일관되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금 청산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중간에 조합에서 탈퇴하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데도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 청산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개별적으로 받은 현실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조합에 의해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받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은 모두 사업비 분담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사업 비용을 분담시키려면 미리 조합 설립 동의를 받는 정관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내용의 정관으로는 애초에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조합 설립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인가 당시의 정관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현금 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금 청산을 결정하신 분들이라면 사업비 부담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현금 청산자들의 정비사업비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기본적인 판례 태도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같지만 실제로 조합으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으신 분들은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본인이 대응을 잘못해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사업비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겸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니까요. 만약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